근데 소아는 1 이상만 돼도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됐을 때 환자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12세 미만의 소아는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만 넘어가도 이 아이는 양압기를 하시는 게 양압기 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압기 적정압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분 추천 대상이 아니고요. 추천하는 게 아니고 수면다운 검사상에서 환자로 진단이 되면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가장 좋은 치료로서 양압기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양압기를 무작정 사용하는 거는 사용률이나 아니면 그 수능도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환자분한테 적절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약한 압력을 주지 않는 압력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게 적정압 검사인데, 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요약하자면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이 진단된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진단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 불면증, 주간졸림,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가 동반이 되는 사람들이 환자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5 이상 10 미만인 사람들은 조금 중한 질환들이 동반이 돼 있을 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혈압이나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과거력 혹은 산소 포화도가 85% 미만인 사람들은 양압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압기를 적절한 압력을 세팅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2세 이상하고 12세 미만의 소아는 조금 진단 기준이나 아니면 양압기를 살 수 있는 기준이 좀 달라지거든요.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거나 혹은 1 이상이면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됐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은 우리가 5 이상 10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아는 1 이상만 돼도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됐을 때 환자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소아 때 수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의존하는 호르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그 아이의 성장이나 몸무게 늘어나는 거, 키 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일상생활, 낮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졸려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업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는 거거든요. 12세 미만의 소아는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만 넘어가도 불면증이나 주간졸림, 부주의한 과잉 행동, 아침 두통, 행동장애, 학습장애, 산소 포화도가 91% 미만만 돼도 이 아이는 양압기를 하시는 게 양압기 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압기 적정압 검사는 그런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양압기라고 하는 처방을 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이 가장 좋은 압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압력들 중에 높아도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압력만 바람으로 크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코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목젖이나 혀가 뒷벽에 부딪히지 않아서 수면 무호흡이 생기지 않는 압력들은 여러 개일 겁니다. 왜냐면 높아져도 얘네들은 드러낼 수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양압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편해하는 압력은 가장 낮은 압력을 가장 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을 결정을 잘 하는 게 양압기 적정압 검사의 방법이 될 겁니다. 대단히 주의할 게 많아요. 그냥 수면에 대해 관심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식경과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고 진료를 본다 그래서 이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적절한 압력을 선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적정압 검사를 할 때 주의사항 아니면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의사나 아니면 병리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교육이 된 거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그 주의사항이 뭐냐? 처음에 시작하는 압력은 4cm H2O라고 하는 압력입니다. 그 압력이 5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압력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대로 잘 조절이 되면 여기서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수면 무호흡이 2번 이상, 그리고 저호흡이 3번 이상, 혹은 레라라고 하는 수면과 호흡 관련 각성이 5번 이상, 혹은 코골이가 3분 이상 지속이 되면 1cm H2O 이상의 압력을 올리게 됩니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그런 이벤트가 나타나요. 그러면 부족한 압력이 될 거예요. 다시 1cm H2O 이상의 압력을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이벤트들이 없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럴 때는 30분 이상 이런 수면 이벤트들이 없게 되면 그 압력이 적절한 압력이 되거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바르게 누워있는 자세의 REM 수면이 15분 이상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안 좋아지는 REM 수면에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호흡 이벤트를 겪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임상병리사님들이 체계적으로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적정한 압력이 선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explo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호흡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의 압력이 체크가 되더라도 이 상기도 쪽에 압력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긴장이 4배 이상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돼버리면 수면 이벤트는 발생을 하지 않지만 환자분은 계속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쪽의 압력을 몇 개를 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2cm H2O만큼 적절한 압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cm H2O만큼 2번 정도, 그래서 5는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적절한 압력에서 2cm 정도 올려보고 그 중에 더 적절한 압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도 저희 기사님,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병원도 하실 있겠지만 교과서적으로 나온 거를 정확히 실행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히스테레시스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뭐 교과서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뭐 과거의 어떤 거다, 푸름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긴 한데 뭐 딱히 한국말로 하기는 좀 어렵고, 히스테레시스라는 게 뭐냐면 압력을 내려보면서도 적절한 압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보면 10분 이상씩 내려보면서 10분 이상씩 압력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건데, 근데 이렇게 다운투워드라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올라오면서 체크했던 그 적절한 압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한 2에서 한 5 정도 밑으로 떨어져서 적절한 압력이 세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히스테레시스 피노미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중간에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적정한 압력이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이제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저희 공부한, 충분히 학습한 의사나 아니면 병리사님들이 이제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꼭 교과서적으로 진행이 되는 클리닉이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확한 검사를 해줘야 환자분이 수면 중에 각성도 없고 양압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장점이자 그리고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